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평소엔 볼 수 없지만 이 거대한 빌딩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 숨겨진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대체 어떻게 냉방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푹푹 찌는 한여름에 저 거대한 유리 건물들은 어떻게 찜통이 되지 않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도전을 해결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딩을 시원하게 하려면 일단 누가 이 빌딩을 뜨겁게 만드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열부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악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도 열이 나고 저 조명, 컴퓨터, 모니터 전부 다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무려 240만 BTU. BTU는 열 에너지 단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매시간 1톤이 넘는, 그러니까 약 1100kg의 얼음을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엄청난 열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열을 전부 건물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기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 엄청난 열이 어떻게 건물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부터요. 각 층마다 있는 이 공기조화기 AHU라는 녀석이 바로 열을 잡아내는 사냥꾼입니다. 사무실의 후덥지근한 공기를 쫙 빨아들여서 차가운 코일 사이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코일이 공기 속의 열을 싹 흡수하는 거죠. 그럼 그 열은 파이프 안에 흐르는 차가운 물한테로 옮겨갑니다. 자, 이렇게 건물 전체에서 모은 열을 잔뜩 머금게 된 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건물의 심장부, 기계실로 향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칠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칠러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하냐고요? 바로 냉동 사이클이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열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이사 과정은 딱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증발. 액체였던 냉매가 건물에서 온 뜨거운 물의 열을 뺏으면서 기체로 변해요. 열을 흡수한 거죠. 둘째, 압축. 압축기가 이 기체를 쥐어짜서 엄청 뜨거운 고압가스로 만듭니다.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는 거예요. 셋째, 응축. 이제 이 뜨거워진 가스가 모아뒀던 열을 건물 밖으로 확 뿜어내면서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팽창 단계를 거치면 이 냉매는 다시 차가워져서 열을 뺏을 준비를 마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칠러가 건물 안에 모든 열을 한 군데로 꽉 모아놨어요. 그럼 이제 이 똘똘 뭉친 열을 어떻게 건물 밖으로 완전히 던져버릴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공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물을 쓸 것이냐. 열의 마지막 여정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클라이맥스죠. 이 두 방식은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요? 공냉식은 말 그대로 거대한 선풍기, 그러니까 팬을 돌려서 열을 공기 중으로 훅 날려버리는 방식이에요. 구조가 단순하죠? 반면에 수냉식은 냉각탑이라는 장치에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열을 내보냅니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이게 에너지 효율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공냉식 설치 비용 낮고 간단해요. 하지만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좀 짧고 용량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데 수냉식을 보세요.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수명도 훨씬 길고 용량은 10배 이상 커질 수도 있어요. 초고층 빌딩에선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요즘 최신 냉방 시스템들은요,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만 열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아주 똑똑하게 일합니다. 그 똑똑함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VFD,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이거 자동차 엑셀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필요 없는데도 계속 100% 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상용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힘을 조절해서 펌프랑 팬을 돌리는 기술이죠. 와, 근데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세제곱 법칙이라는 원리 덕분인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팬 속도를 딱 절반, 50%로 줄였더니 저 세 번째 막대, 에너지 사용량은 무려 12.5%까지 뚝 떨어집니다. 거의 90% 가까이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나옵니다.
칠러는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되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100%보다 훨씬 낮은 출력으로 돌아가요. 정작 100% 풀파워로 돌아가는 시간은 1년 중에 고작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연비를 맨날 시속 200km로 밟을 때 기준으로만 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칠러도 똑같습니다. 거의 쓰지도 않는 최고 속도 효율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하는 더 똑똑한 효율 측정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IPLV라는 지표를 씁니다. 통합 부분 부하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칠러의 실제 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운전 상황에서의 효율을 실제 가동 시간을 고려해서 가중평균한 값이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어떤 칠러가 진짜 효율적인지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죠.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건물의 막대한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의 시스템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판도를 바꾸고 있는 차세대 냉방 기술들, 즉 냉방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먼저 모듈형 히트펌프. 이건 냉방이랑 난방을 기계 하나로 다 해결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열에너지 저장 기술은 전기료가 쌀 때, 주로 밤에 얼음을 잔뜩 얼려놨다가 비싼 낮에 그 얼음을 녹여서 냉방에 쓰는 거죠. 아주 똑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은 친환경 냉매를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시는 계속 커지고 기후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냥 성능만 좋은 냉방 시스템을 넘어 진짜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미래 도시의 시원함을 책임질 다음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